관계를 잇는 마음 대화법. 1. 나 전달법을 사용한다.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삼아 이야기하는 화법이다. 당신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낍니다로 말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다. 당신은 이렇다 라고 말하는 너 전달법과 대비되는 화법이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부각하거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상대의 잘못을 언급하기에 앞서 사실을 말하고 그에 따른 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욕구를 표현하고 상대의 행동을 개선한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간혹 상대의 실수를 바로잡겠다며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다. 상대에게 거친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벌어진 일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을 살핀 뒤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자. 상대를 공격하는 데 힘들일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 충분하다. 너 전달법의 주체는 상대이다. 너 왜 그랬어?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투다. 듣는 사람은 속상하기도 하지만 개선의 의지도 함양되지 않는다. 반면 나 전달법은 주체가 나이다. 난 잘 이해가 안 돼. 나는 내가 걱정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난 기분이 나빠져 등으로 예를 들 수 있다. 상대의 행동을 비난하기보다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전하는 것이다.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의 말문을 열고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나 전달법의 3요소이다. 1. 상대의 문제 행동을 비난하지 않고 서술한다. 2. 상대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3. 그 영향에 대해 느낀 감정을 전달한다. 나 전달법의 1단계는 문장의 주체를 바꿔 표현하기이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 나는 기분이 나빠로 주어를 나로 바꾼다. 나를 대화의 주체로 두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상대에게 내 뜻을 전하게 된다. 비난의 의미가 덜 포함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대도 편하게 말을 경청하게 되고 문제 행동 개선에 적극적이다. 나 전달법 2단계는 행동 결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이다. 행동 결과에 중점을 두고 벌어진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다음 내 감정을 말하자. 시작은 뭐뭐 하면의 상대 행동을 서술하고 나는 뭐뭐라고 느낀다로 느낌을 서술한 다음 뭐뭐이기 때문이다의 이유를 든다. 나 전달법에서는 보고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 전달법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고 비난하는 말투가 나오기 때문에 듣는 당사자도 함께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 전달법은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영향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훨씬 유연하다. 소통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교감이 핵심이다. 말 속에 진솔함을 담아 상대의 가슴에 파고들게 하자. 2. 의미 있는 질문을 한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리커는 자신의 저서 최고의 질문에서 질문이 없다면 통찰도 없다라고 했다. 질문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우리는 질문함으로써 현명해진다. 질문을 통해 사고가 깊어지고
영감을 받으며 상대를 더 많이 탐색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 질문을 통해 관계를 맺는 말의 현장에 살고 있다. 질문이란 상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상대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기본으로 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첫째, 조언을 구하는 질문을 한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성향인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러므로 상대에 대한 관심이 포함된 조언을 구하든 질문을 하자. 뉘앙스도 중요하다. 설득의 심리학에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아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하나는 칭찬이고 다른 하나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질문을 던지라는 의미다. 둘째, 개방형 질문을 한다. 단순한 답변만 요구하는 폐쇄형 질문은 대화를 일찍 종결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용어 중에 더블 바인딩 기법이 있다. 이중 구속 화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요청이나 요구를 동시에 함으로써 상대가 답을 고민하는 사이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이 제품 품질이 좋다가 아니라 이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라고 질문하면 상대는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해당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전제를 깔고 대화하게 된다. 제품의 성능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기 전에 다음 대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단어와 표현에 신중하면 협상에 유리하며 같은 말이라도 어떤 화법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셋째, 참신한 질문을 한다. 인생이 바뀌는 말 습관에는 질문을 통해 큰 매출을 올린 제조공장 사장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업체 사장에게 회사의 플래그십 모델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다.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최고의 모델을 만들어 세상에 보여주고자 제안한 것이다. 이에 원청업체 사장은 그럽시다. 당장 계약합시다. 라며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을의 입장인 하청업체 사장이 역으로 주도권을 쥐고 질문의 방식을 취한 것이다. 넷째, 발전적인 질문을 한다. 질문을 통해 상대에게 도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자. 이런 질문이야말로 진실로 상대를 위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왜? 라는 질문으로 단점을 지적하거나 추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으로 미래를 묻는 것이다. 왜 지각했어? 가 아니라 오늘 지각해서 못한 일을 어떻게 하면 다 처리할 수 있을까? 라고 묻자. 왜 그런 실수를 한 거지?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라고 묻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묻는 how 질문은 건설적인 질문이다. 답변하는 사람의 생각을 성장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자신을 돕는 사람으로 여긴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다섯째, 이유를 묻는다. 상대가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부터 질문하자. 상대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조언은 경청의 과정을 거친 뒤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수고가 많았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말자. 질문은 상대를 향한 관심이고
경청은 각박한 세상에서 상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진심을 다해 듣자. 그리고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여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자. 우리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르고 고운 말을 쓰라고 교육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바르고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이 드물고 타인에게 말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비일비재할까요? 말은 우리 인간관계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은 단순히 바르고 고운 말의 중요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이 갖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고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말은 사실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상대를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애정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은 나를 갈고 닦는 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투의 기본은 상대를 헤아리는 가슴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